차만 있었으면 내가 그런 거 주머니가 얼마나 안녕하십니까. 독서하는 마라토너 박종필입니다. 이곳 잠실 석촌호수 서호의 서쪽 조깅로에서 서쪽 방향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각은 2023년 11월 3일 금요일 오후 12시 51분입니다. 제가 석촌호수 16바퀴 반을 목표로 생애 94번째 42.19km를 달리고 있는데요. 자, 이제 0.7바퀴 남았습니다. 약 2km 정도 남았습니다. 자, 제가 달리면서 마지막 0.7바퀴는 달리면서 유튜브 영상을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자, 정말 힘듭니다. 이제 40.2km 정도 달렸습니다. 자, 석촌호수 동호와 서호를 연결하는 울다리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석촌호수 서호에서 동호로 진입하기 직전입니다. 전광판 시계가 12시 52분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석촌호수 동호 서쪽 조깅로입니다. 이곳 잠실 석촌호수에도 오늘 2023년 11월 3일 금요일인데요. 낙엽이 우수수 떨어져 있습니다. 만산 홍엽 형형색색의 단풍의 향연이 펼쳐지고 있는 이곳 잠실 석촌호수 동호를 달리고 있습니다. 자, 이제 동호의 남쪽 조깅로입니다. 정말 다리가 아픕니다. 자, 낙엽이 많이 쌓여 있는데요. 이곳 잠실 석촌호수는 매년 4월 초에는 서울의 2대 벚꽃 축제 중에 하나인 석촌호수 벚꽃 축제가 열리는 곳입니다. 마음 된다라는 기준을 하고 있지 않을까요? 서울의 2대 벚꽃 축제가 여의도 윤중로 이곳 잠실 석촌호수인데요. 자, 이곳 잠실 석촌호수는 매년 4월 초에는 화려한 벚꽃 축제가 열리고 매년 11월 초 이맘때는 단풍 낙엽 축제가 열립니다. 자, 다음 주 정도에는 이곳 잠실 석촌호수에서 2023년도 가을 단풍 낙엽 축제가 열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현재 잠실 석촌호수 동호의 남쪽 조깅로를 달리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6시 33분부터 16바퀴 반을 목표로 생애 94번째 생애 94번째 42.19km를 아침 6시 33분부터 달리기 시작했는데요. 중간에 9바퀴 달린 다음에, 그러니까 대략 한 3.5km 그 정도 달린 다음에 라면 간식을 먹는 간식 타임을 가졌는데요. 그게 약 1시간 정도 됩니다.
그리고 다시 후반부 7바퀴를 달리고 있는데요. 이제 7바퀴 중에 마지막 바퀴를 달리고 있습니다. 이제 약 한 반바퀴 0.5바퀴만 달리면 생애 94번째 42.19km를 완주하게 됩니다. 자, 오늘 일기예보에 12시부터 1시 사이에 비가 내리는 걸로 일기예보가 나왔는데요. 현재 한 1시 직전인데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빗방울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자, 사람들이 우산을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곳 잠실 석촌호수는 오늘 주말이 토요일도 아니고 일요일도 아닙니다. 토요일도 아니고 일요일도 아닌데도 저 평일 금요일 오후인데요. 금요일인데도 사람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특히 지금 점심시간이 끝나갈 무렵인데요. 점심시간에 이곳 주변에 직장인들이 식사를 하고 이곳에 산책을 나와서 산책을 했었는데요. 자, 아까 13바퀴째, 14바퀴째, 15바퀴째 달릴 때는 점심 식사 후에 이곳에서 산책하는 직장인들 때문에 이곳 잠실 석촌호수가 입추의 여지가 없는, 발 디딜 틈이 없는 인산인해였습니다. 그래서 이곳 조깅로가 아니라 저 위에 석촌호수 상단에 있는 일반 도로를 달릴까 생각했는데요. 왜냐하면 인산인해 많은 사람들을 지그재그로 피하고 달리면 에너지 소모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은 이곳 석촌호수에서 벗어나서 저곳 상단에서 일반 도로에서 종반부를 달릴까 생각했는데 지금 1시 가까이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점심시간을 마치고 직장에 복귀해서 그러는지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자, 현재 잠실 석촌호수 동호회 북쪽 조깅로를 달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아침 6시 33분부터 현재 1시 정도 됐으니까 약 얼마를 달렸냐면 6시간 반 정도 달리고 있습니다. 6시간 반 정도 달리고 있는데요. 자,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바퀴입니다. 이곳 잠실 석촌호수 동호회 북쪽 조깅로를 달리고 있습니다. 힘들다. 또 여기 사람들은 밀집 구역입니다. 다리가 너무 아픕니다. 제가 2002년 3월 1일 3일절에 마라톤을 시작해서 오늘 2023년 11월 3일까지 무려 21년 8개월 3일 동안 마라톤 훈련을 해왔습니다. 21년 8개월 동안 42.19km를 이제 앞으로 약 1.2km 정도만 달리면 생애 94번째 42.19km를 완주하게 됩니다. 그동안의 누적 훈련거리 21년 8개월 동안 지구 한 바퀴 4120km에 약 68% 정도에 해당이 되는 약 27,000km 정도를 달렸습니다. 21년 8개월 동안 매일 평균적으로 일평균 훈련거리가 3.5km 정도 됩니다.
석촌호수 한 바퀴가 2,563m니까요. 21년 8개월 동안 매일 평균적으로 석촌호수 1.5바퀴씩 달려온 셈입니다. 자, 굴다리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석촌호수 동호와 서호를 연결하는 굴다리. 자, 굴다리를 통과해서 서호로 진입하기 직전입니다. 자, 이곳 굴다리 위로 송파대로가 뻗어 있습니다. 북쪽에 있는 잠실역에서 남쪽으로 약 8km 정도 지점에 지하철 8호선 복정역까지 약 8km 길이의 송파대로가 방금 제가 통과한 굴다리 위에 남에서 북으로 뻗어 있습니다. 저를 비춰보겠습니다. 정말 힘듭니다. 자, 마라톤 입문 21년 8개월 만에 생애 94번째 42.19km를 완주하기 직전입니다. 이제 한 800m 남았습니다. 석촌호수 서호 북쪽 조깅로를 달리고 있습니다. 화이팅! 다시 석촌호수 서호 북쪽 조깅로입니다. 석촌호수 서호의 한복판에 지금 비추고 있는 롯데월드 야외 놀이 시설인 롯데월드 매직 아일랜드가 있습니다. 자, 서호 북쪽 조깅로를 힘차게 달리고 있습니다. 이제 약 500m 남았습니다. 속도를 라스트 스포트를 하려고 속도를 내려고 해도 다리가 쥐가 나니까 속도를 못 내고 있습니다. 라스트 스포트를 위해서 좀 속도를 내보려고 하는데 오른쪽 다리에 쥐가 나니까 속도를 내기 어렵습니다. 자, 다시 이곳은 매직 아일랜드 입구입니다. 롯데월드 야외 놀이시설 롯데월드 매직 아일랜드 입구입니다. 계속 석촌호수 서호 북쪽 조깅로를 달리고 있습니다. 저를 비춰보겠습니다. 자, 제가 지난 4주 전 10월 6일에 인문학서적 5번째 출간작으로 북미 유럽 동아시아 견문록을 출간했고 그 출간일에 생애 93번째 42.19km를 완주했는데요. 그로부터 4주 만인 오늘 11월 3일에 생애 94번째 42.19km를 완주하기 300m 전입니다. 자, 석촌호수 서호 수변무대 도착하기 300m 남았습니다. 저를 비추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생애 94번째 42.19km를 완주하면서 가슴 벅찬 환희와 희열과 성취감을 만끽하기 150m 전입니다. 이런 마라톤 명언이 있습니다. Pain is temporary, pride is forever. 고통은 일시적이나 긍지는 영원하다. Pain is temporary, pride is forever. 고통은 일시적이나 긍지는 영원하다. 마라톤 정말 고통스럽다. 고통스럽지만 완주하고 나서 그 성취감, 프라이드는 영원합니다. Pain is temporary, pride is forever입니다. 자, 드디어
잠실 석촌호수에 도착했습니다. 자, 잠실 석촌호수 서호 수변무대에서 롯데월드타워를 촬영하고 있습니다. 자, 현재 시각은 2023년 11월 3일 금요일 오후 1시 6분입니다. 제가 무려 아침 6시 33분부터 현재 오후 1시 6분까지 무려 6시간 33분 동안 달렸습니다. 자, 6시간 33분 동안 달렸는데요. 자, 중간에 약 1시간 6분 정도 간식 타임을 가졌습니다. 이곳 잠실 석촌호수 총 16바퀴 반 마라톤 풀코스를 달렸는데요. 그 중에 전반부 9바퀴니까 약 23.5km를 달린 다음에 라면 또 다른 먹을거리로 간식 타임을 9시 45분부터 10시 51분까지 약 1시간 6분 동안 간식 타임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마라톤 시작 시각이 6시 33분, 완주 시각이 오후 1시 6분인데요. 총 6시간 33분 중에 간식 타임 1시간 6분 정도를 빼게 되면 대략 한 5시간 27분 동안 달린 셈입니다. 총 6시간 33분 중에 1시간 6분을 빼게 되면 5시간 27분 동안 달렸습니다. 자, 제가 2002년 3월 1일 마라톤 입문일로부터 오늘 2023년 11월 3일까지 무려 21년 8개월 3일 동안 이곳 잠실 석촌호수 서호 수변무대에서 마라톤을 달려왔습니다. 출발점이자 도착점이 서호 수변무대고 이곳이고요. 동호와 서호를 합해서 한 바퀴에 2,563m, 네 바퀴에 10.25km, 8바퀴에 20.5km, 16바퀴에 41km, 16바퀴 반을 달리면 42.19km 마라톤 풀코스 26.4마일 105리길인데요. 자, 제가 마라톤 인생 21년 8개월 동안 풀코스를 오늘 94번째 완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1년 8개월 동안 누적 훈련 거리는 지구 한 바퀴 4120km에 약 68% 정도에 해당되는 27,000km 정도를 달렸고요. 일평균 훈련 거리는 3.5km 정도니까 21년 8개월 동안 매일 평균적으로 매일 석촌호수 1.5바퀴씩 달려온 셈입니다. 그리고 풀코스 연평균 완주 횟수는 21년 8개월 동안 94회 완주를 했으니까 매년 평균적으로 4.3회 정도 됩니다. 21년 8개월 동안 매년 평균적으로 연평균 4.3회씩 풀코스를 완주해 왔고요. 개인 최고 기록은 2004년 3월 14일 제75회 동아 마라톤 대회 때 마라톤 3년 차였는데요. 마라톤 3년 차였던 2004년 3월 14일 제75회 동아 마라톤 대회 때 3시간 19분 48초의 기록으로 개인 최고 기록을 수립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정말 청명한 가을 하늘과 123층 555m 높이 롯데월드타워가 환상적인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자, 롯데월드타워는 123층 555m 높이 기준 세계 5위 규모 OECD 국가 38개 회원국 중에서는 가장 높은 빌딩인데요. 2016년 말에 완공이 되고 2017년 4월 초에 롯데그룹 창립 50주년에 개관을 했습니다. 자, 롯데월드타워
공사비는 4조 원이 투입이 됐습니다. 땅값을 제외하고 순수한 건축 공사비가 4조 원이 투입됐고요. 롯데월드타워의 외형은 우리나라 한국적 미를 살리기 위해서 지필묵 중에 붓입니다. 붓필자, 붓 모양, 붓글씨 쓸 때 붓 모양을 형상화한 게 롯데월드타워의 외형입니다. 그리고 롯데월드타워는 밑바닥층의 넓이가 축구장 크기 넓이고요. 꼭대기층의 넓이가 농구장 크기 넓이입니다. 자, 그리고 롯데월드타워의 건축물의 무게는 75만 톤입니다. 자, 서울시 전체 인구가 계속 감소하고 있는데요. 집값 때문에 서울 위성도시인 경기도로 인구가 빠져나가면서 서울시 인구는 최근 한 10여 년 동안 계속 감소하고 있는데요. 지난달 2023년 10월인가 9월 말 기준으로 940만 명밖에 안 됩니다. 경기도 인구는 1365만 정도인데요. 서울시 인구는 그보다 약 한 400만이 적은 940만입니다. 자, 서울 전체 인구 1000만 명으로 봤을 때 개인당 체중이 75kg이라고 한다면 롯데월드타워의 건축물의 무게 75만 톤은 서울시 전체 인구를 1000만 명으로 가정하고 개인당 체중 75kg을 곱하면 75만 톤입니다. 그러니까 롯데월드타워의 건축물의 무게는 서울시 전체 인구 체중을 합산한 무게하고 비슷하다, 이런 말씀입니다. 자, 이쪽으로 와서 계속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이곳의 단풍이 환상적입니다. 환상적인 단풍입니다. 주변의 풍경을 쭉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곳은 잠실 석촌호수 서호 수변무대고요. 자, 북동쪽 방향 롯데월드타워입니다. 123층 555m 높이 기준 세계 5위 규모 OECD 국가 38개 회원국 중에서는 가장 높은 빌딩 롯데월드타워입니다. 자, 이번에는 북쪽 방향입니다. 롯데월드 실내 놀이시설인 롯데월드 어드벤처 건물이 보이고요. 그 건물 외벽 꼭대기쯤에 롯데월드 간판이 보입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약간 북서쪽 방향 석촌호수 서호의 서쪽 조깅로인데요. 정말 단풍이 불타오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석촌호수 서호 수변무대입니다. 자, 이곳 서호 수변무대가 석촌호수의 동호, 서호 통틀어서 이런 무대가 여러 개 있는데요. 그 중에 가장 큰 규모의 무대가 이곳 석촌호수 서호 남서쪽 코너에 있는 석촌호수 서호 수변무대입니다. 이곳에서 제가 롯데월드타워를 촬영하고 있는데요. 자, 이번에는 약간 남동쪽 방향입니다. 이곳에서 남동쪽으로 약 10km, 한 9km, 8km 정도 가면 2014년 6월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선정된 남한산성이 있는데요. 자, 남한산성 방향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자, 석촌호수 서호의 남쪽 조깅로에 단풍에 불타오르는 단풍의 향연이 펼쳐지고 있는 석촌호수 남쪽 석촌호수 서호의 남쪽 조깅로를 비추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서호의 한복판에는 롯데월드의 야외 놀이시설인 롯데월드 매직 아일랜드가 있고요. 또 분수도 있습니다. 높이가 한 50m 정도 솟구쳐 오르는 분수가 보입니다. 저를 촬영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제가 이제 영상 촬영을 좀 여유있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롯데월드타워를 배경으로 비가 약간 내리다가 다시 그쳐버렸습니다. 햇볕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롯데월드타워를 배경으로 미국의 대통령 선거를 앞으로 1년 정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미국의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서 선거 날짜가 어떻게 해서 11월 첫째 월요일이 끼어있는 주에 화요일날 미국의 대통령 선거를 치르는지, 그 다음에 미국의 역대 대통령 선거에서 한 가문에서 대통령을 2명 배출한 가문이 총 4개 가문이 있다라는 그런 재미있는 말씀, 그 다음에 미국의 역대 대통령 선거에서 총 득표수, 유권자의 총 득표수에서는 상대 후보보다 앞섰지만
미국의 독특한 선거 방식인 간접 선거 제도, 선거인 수 확보에서는 뒤져버려 가지고 대통령 선거에서 낙선을 했던 사례가 총 5번 있습니다. 그러한 재밌는 사례들, 그리고 좀 더 시간이 된다면 미국의 역대 대통령 7명이 20년 간격으로 당선이 됐던 7명의 역대 대통령들이 임기를 못 채우고 임기 중에 사망했던 사건인 이른바 테쿰새의 저주에 관하여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대통령 선거,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왜 11월 첫째 월요일이 끼어 있는 주에 화요일 날 개최를 할까요? 선거를 할까요? 자, 미국의 대통령 선거는 잘 아시다시피 간접 선거 제도인데요. 즉, 유권자들은 대통령 선거인단을 선출하고 그 선출된 선거인단이 모여서 대통령을 선거하는 간접 선거 제도입니다. 자, 그래서 미국의 대통령 선거일이라고 하면 유권자들이 대통령 선거인단을 선출하는 날짜를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자, 4년마다 한 번씩 미국의 대통령 선거를 할 때 11월 첫째 월요일이 끼어 있는 주에 화요일이 미국의 대통령 선거일일까요? 그래서 내년 2024년 11월 5일이 내년 11월 5일 2024년 11월 5일이 화요일인데요. 그날 미국의 대통령 선거를 합니다. 자, 첫째 월요일이 그 11월 4일이고 그 첫째 월요일인 12월 4일이 끼어 있는 주에 화요일에 대통령 선거를 하다 보니까 11월 5일 화요일에 미국의 대통령 선거를 합니다. 왜? 첫째 월요일이 끼어 있는 주에 화요일에 미국의 대통령 선거를 하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이유는 자, 대통령 선거 일자를 정함에 있어서 19세기 초입니다. 미국은 1789년 그보다 앞서 1776년 7월 4일에 미국이 독립선언을 했고요. 그로부터 13년 후인 1789년에 미국의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이 취임을 했고, 그로부터 임기 4년을 2번 해서 총 8년의 임기를 마치고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이 1797년에 국민들은 계속 대통령을 종신제처럼 계속 하기를 희망했지만은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은 국민이 박수 칠 때 물러난다라는 일념하에 그런 신념을 갖고 물러났습니다. 그래서 그게 아름다운 미국의 그 대통령의 관행이 돼서 그 이후로 미국의 역대 대통령은 아무리 인기가 있어도 대통령을 최대 2번까지밖에 못했습니다. 4년 임기를 2번이니까 최대 8년밖에 못했는데요. 그 기록을 깬 분이 제32대 미국 대통령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입니다. 기존의 그 대통령은 2번까지밖에 못한다라는 그 관행을 깬 분이 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끌었고, 미국의 대통령을 미국 헌정사상 전무후무하게 미국 대통령을 4번이나 했던 제32대 미국 대통령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 그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의 대통령 임기 2번 8년까지만 하는 그 아름다운 관행을 깨버렸습니다. 헌법에서 그렇게 제한을 두던 시절이 아니다 보니까 그냥 관행은 관행일 뿐이다 이런 생각으로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 관행을 깨버렸는데요. 그분이 1945년 4월 12일에 뇌출혈로 사망을 하고, 그로부터 18일 후인 1945년 4월 30일에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던 독일의 아돌프 히틀러가 권총 자살을 함에 따라 독일은 미국, 영국, 프랑스를 상대로는 1945년 5월 8일에 항복을 했고, 다음 날인 5월 9일에는 독일이 소련을 상대로도 항복을 했는데요. 자, 그런 과정에서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은 공교롭게도 독일의 2차 세계대전의 전범 아돌프 히틀러와 집권 기간이 동일합니다.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도 1932년에 당선이 돼서 1933년에 취임해서 45년 4월 12일까지 12년 동안 미국의 대통령을 했던 그 기간 동안 독일의 아돌프 히틀러도 동일한 기간인 1933년에 집권을 했고,
독일 국가 사회주의 노동당, 이게 이른바 나치죠, 나치. 그 나치당으로 집권을 했고 1945년 4월 30일에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 뇌출혈 사망일로부터 18일 후인 1945년 4월 30일에 권총 자살을 했는데요. 그래서 2차 세계대전에 자유진영을 대표했던 미국의 대통령 프랭클린 루즈벨트와 그 전체주의 국가를 대표했던 2차 세계대전의 전범국가 독일의 아돌프 히틀러의 집권 기간이 공교롭게 1933년부터 1945년까지 12년 동안 동일합니다. 자, 그래서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 1945년 4월 12일에 뇌출혈로 사망을 하니까 그 당시에 부통령이었던 해리 트루만 부통령이 대통령직을 승계해서 미국의 33대 대통령 해리 트루만이고, 그분이 우리 6.25 한국전쟁 당시에 한국전쟁을 주도했던 미국의 대통령이었는데요. 그 트루만 대통령 시절이었던 1947년도에 미국에서는 수정헌법 22조를 통해서 미국의 대통령의 임기 횟수를 제한을 두게 됩니다.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의 그 임기 2회까지, 최대 2회까지만 할 수 있다는 그 관행을 깨버렸던 루즈벨트 대통령 시절의 부통령이었던 해리 트루만이 루즈벨트 대통령의 사망에 따라서 대통령직을 승계하면서 1947년에 헌법을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대통령은 임기를 2회 초과해서 할 수 없다, 이러한 제한을 둬버렸습니다. 그래서 그게 통과가 되려면, 그 수정헌법 22조가 통과되려면 미국의 연방 상원과 하원에서만 통과되면 되는 게 아니라 연방 국가의 특성상 50개 주로 구성된 연방 국가죠. 50개 주에 4분의 3 이상에 해당되는 주에서 그걸 비준을 해줘야 그 수정헌법 22조가 효력이 발생됩니다. 그러는데 그 효력이 발생되는데 4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50개 주 중에 4분의 3에 해당되는 주가 순차적으로 쭉 비준을 했는데요. 딱 1951년도에 그 50개 주 중에 4분의 3에 해당되는 주가 딱 채워졌습니다. 그래서 수정헌법 22조, 대통령 임기는 2회 초과해서 할 수 없다라는 그 조항이 1951년에 발효되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미국의 대통령은 이제는 아무리 잘해도 2번까지밖에 못합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유고시에 부통령이 대통령직을 승계를 하게 되는데요. 승계를 할 때 전임 대통령의 자녀 임기가 2년 초가 남아있다. 2년 초가, 자녀 임기가 2년 초가 남았다. 그랬을 경우에는 대통령직을 한 번 한 걸로 봅니다. 그래서 그 승계했던 그 대통령은 전임 대통령의 자녀 임기 2년 초과 기간을 수행한 다음에 다시 대통령 출마를 한 번밖에 못하게 되죠. 반면에